제21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가압 선곡에 출마했습니다. 엄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춘천 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춘천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산학금도 제대로 못 채우신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분들. 그리고 저녁 때 외식이 없다 보니까 대리기사님들 콜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 지금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함께 생활하시던 종사자분들, 그리고 학비와 용돈을 벌어야 했던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전통시장들 상인들도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척박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아마 국가적 재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정의당과 엄재철은 지난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에 대비하는 전국민 국가재난소득 1인당 100만원 지급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제 대표 공약으로 다시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물며 미국조차도 이러한 국가재난 기본소득에 준하는 현금 지급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학생들도 여성도 장애인도 그리고 우리 예술인과 모든 춘천 시민들이 잘 사는 춘천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존중, 그리고 청년이 빚없이 출발할 수 있는 춘천을 만들겠다. 특히 모든 구성원들의 아픈 손가락이 없는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의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1호 법안 제출 약속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에 대한 소극적이거나 지금 반대 입장을 일정 정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건 아마도 저항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 저항 세력은 아마 그 기업 측,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이 포괄하고 있는 게 단순히 혐오와 차별,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차별도 같이 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세력이 많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러한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의당 1호 법안은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을 제출하겠습니다. 21대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입니다. 날로 갈수록 고령화 사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재원의 확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담배값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세수가 확충이 됐을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담배세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수는 다시 금연정책이라든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금 달리 쓰고 있는 것.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세도 여기에 맞게끔 사회복지세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사회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확충 없이 끊임없이 저희가 지출을 늘리는 복지정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비를 지출해야 함에도 보면 증세는 굉장히 주저하면서 보통 선거 시기 되면 막 각종 공약들이 남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재정적 지출을 어떻게 할 거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부동산세도 이번 기회에 다시 조정하자. 그동안 공시지가를 굉장히 70% 미만으로 잡은 측이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세금 구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러면 조정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세금 조달이 다시 될 거다라고 하는 걸 그 취지에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정 과세를 실현하자. 왜냐하면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고가의 토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차별이 좀 심각하다고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및 지역별 보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 이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후보자들이 이야기할 텐데 왜 이렇게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특히 춘천에서도 보면 아직 채 20%가 되지 않는 아동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국공립 유치원이라든가 국공립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속사동이라든가 퇴계동 등등의 또한 신규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는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거 확충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또한 이것은 아이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부모들의 보육으로 인한 노동,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 등등 여러 가지도 같이 저희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동 보육에 대한 문제는 아동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전반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또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해야 함에도 그것에 대한 단가, 지원 단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신축 단가에 맞춰서 지원하겠는 것을 법적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전 대선에서 심상정 대표가 청년 기초자산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그때는 월 1,000만 원에 좀 지원을 해서 이 학생들 아니면 사회 첫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이 방을 얻거나 학비를 댈 수 있는 자산을 좀 제공하자. 이 제도, 이 방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등등 많은 그 사회적 어떻게 누구의 집안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부모의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물림되는 현상을 계속 어떻게 이것을 지속할 거냐 말 거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 이 무거운 짐을 안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조정을 하고 더 상향 조정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 기초자산 만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3,0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그 입학 비율이 85% 가까이 되는데요. 이 학생들 중에 70% 넘는 학생들이 지금 대학 졸업할 때 보면 그 융자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빚을 갖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구성원의 청년들이 이렇게 빚 갖고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 없다. 웬만하면 안 된다. 사회가 사회 찬스를 좀 주자. 부모 찬스 대신에 국가가 사회 찬스를 줌으로 인해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좀 확대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연평균 14.8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상속증여세를 좀 높이는 방법, 그리고 종부세를 좀 높이는 방법을 해서 그 조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그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지고 이제 조금 무상 등록금의 시대를 조금씩 한 발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좀 세워지고 있는데요. 10년 전 무상급식 이야기할 때 처음에 다들 힘들어했을 때 아무도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0년 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만큼은 국가가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교육만큼은 책임지는 의무교육의 영역을 대학까지 좀 가보자. 이러한 정신에 좀 저희가 맞춰서 강원대학교 특히 국공립대학교를 무상으로 시작을 하면 등록금을 좀 전에 좀 무상으로 함으로 인해서 대학교까지 저희가 교육은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립대까지 당장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사립대는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근본 거기에 제출되는 건 지원을 좀 높여야 된다. 학교에 대한 지원 없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생들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을 높이는 방안이 한 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 지금 아마 이 대학교에서도 보면 각종 비리 문제가 끊기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제는 확실하게 하면서 지원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범죄처벌의 공약입니다. 채용 성차별에 대한 문제,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부터 차별이 존재하고 같은 일이 달라지고 승진이 달라지고 급여가 달라지는 문제. 이 문제를 언제까지 계속 지속할 거냐?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1위로 37%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OECD 국가 중에서 10% 내외 국가들이 많은데요. 저희 엄재철의 공약은 이러한 것부터 해소가 되면 아마도 가정, 일, 양육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재구성이 될 거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약속은 성별임금 격차 해소법, 즉 페이미투법이라고 합니다. 여성 고용 기준에 대한 미달 기업에 대한 제재 등 강화과 동시에 또 하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여성의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그것을 법적으로 성별 쿼터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올라갈수록 서로의 성별에 대한 안정적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춘천시 치매요양원 안심센터 안심마을 확대 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춘천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많은 고민과 향후에 대한민국의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특히나 고령화 된다고 해서 지금 요양시설처럼 장애인들이 보면 시설에 많이 갇혀 있는 것처럼 요양원도 보면 요양시설도 어르신들이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나 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설 위주로 가다 놓는 게 아니라 안심마을이라든가 안심센터 등등의 그분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같이 일상을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 유럽 쪽은 이미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마을 형태로 해서 구도심에 이런 공동화된 그 지역에 어떤 공간에 큰 면적의 일명의 부락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 이렇게 정의당의 엄재철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도 치매 안심마을이 현재 한 군데가 있는데요.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1천만 가정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의 1천만 가정이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은 이제 어느덧 우리의 가족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시스템, 함께 사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동물복지는 이미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춘천에서도 좀 더 확대하고 반려동물 육성하는 인력들, 반려동물을 교육시키는 인력들도 하나의 좋은 일자리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 효과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얼마 전 강릉으로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춘천도 거기에 맞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엄재철의 공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술인들이 춘천에 보면 호반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작 그것에 종사하시는 아니면 그 예술활동 하시는 그분들의 생활은 척박하기만 합니다. 그분들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는 채 30%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타본 예술인들이 채 3%가 되지 않는 그리고 1년에 총 예산 그들의 수입이 1,000만 원 평균 조금 상회하나 아마 이 정도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은 어쩌면 품격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한 선결적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재철의 약속은 예술인들의 첫 번째는 고용보험을 도입해서 이분들이 고용에 대한 좀 막막함을 좀 일정 정도 해소시켜주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폐교 등 국유지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이분들에게 한편의 고민은 각 지자체가 문화예술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게 있냐면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화하는 것 그리고 전시성 행사에 이분들이 들러리 서는 것 정도 엄재처럼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전적으로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그동안 하고 싶었던 문화예술이 당당하게 그리고 수입에도 보전을 좀 일정 정도 지자체가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하나의 지금 요즘 고민은
남춘천역 옆에 보면 그 풍물시장이 굉장히 많은 그 서울 사람들, 수도권 시민들이 오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하이마트 가는 길까지의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간을 문화예술 창작 공간 센터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구체적으로 좀 여기 좀 되면 공약집에도 담을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공개된 문화 창작 활동이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과 협의를 하고 그들과 함께 그 공간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공간을 좀 제공을 하면 아마 춘천이 또 다른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하지만 핵심은 그런 겁니다. 기성정당 에서의 선거철 공약은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대규모 공모 사업에 아니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치중을 한다면 엄재철의 공약은 이것과 차별화된 공약을 이제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춘천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 직접 시민들의 주머니에 누가 어떠한 삶의 질을 담보해 줄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돕고 시민들의 주머니에 월급을 더 올려주고 채워줄 건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엄재철이 더 촘촘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춘천 시민들에게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